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마지막하고 연결되는 건데 세 번째가 G 뭐죠? 글로비시죠. 그렇게 콩글리시로 얘기를 해도 알아듣는 사람이 더 많더라라는 거. 제가 이제 감사하게도 LG전자의 해외 마케팅을 담당하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때 입사를 할 수 있었던 조건은 제가 일본에 1년 있었고요. 일본어도 이제 좀 꾸준히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입사 조건이 상경계열 출신이고 일본어를 할 줄 알고 그러니까 업무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어 이렇게 됐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취직할 때도 이제 취업난이 굉장히 좀 심했었는데 저와 같은 스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때 저랑 한 명 뽑았는데 저랑 같이 면접을 보셨던 11명 중에 저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뽑혔겠죠. 그렇죠? 영어는 솔직히 잘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입사하고 나서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영어권에서 잘했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의 뭐 그냥 영어 실력이 없어요. 그냥 아니, 영어 점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어 점수가 필요 없는 사람들도 이제 후배들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일본어를 이제 같이 하니까 좀 그런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근데 어쨌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글로비시. 여러분이 지금 지금 하고 있는 전문 분야가 있으실 거예요. 뭐 공부를 하고 계시든 일을 하고 계시든 간에 여러분의 전문 분야를 어쨌든 알아먹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어쨌든 알아먹게 할 수 있냐. 그거는 문법이 좀 틀려도 발음이 좀 후져도 괜찮다는 거예요. 소통만 일단 되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입사를 했을 때 제가 영어가 뭐 훌륭했을까요? 사실 훌륭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소통에는 거의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자신합니다. 그런데 제가 입사를 하면서 처음 맡았던 지역이 중동 아프리카입니다. 네, 중동 아프리카. 그리고 공장은 중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히다치랑 이렇게 같이 이제 조인트 벤처를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어가 필요했는데 일본에 있는 일본에 있는 기술 연구소하고도 연락을 했습니다. 근데 딱 이제 일을 시작했는데 인도 공장에서도 전화하고 파키스탄 바이오한테도 가끔 전화하고 터키에서도 전화하고 그러면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제가 뭐 그렇다고 발음이 많이 후지진 않습니다. 나름대로 막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아메리칸 잉글리시를 막 했던 이걸 가지고 이제 딱 얘기를 한 거예요. Shipment could be late tomorrow. 이렇게 얘기했어요. What? Peter, can you tell me again?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가 이제 후진 발음으로, 그러니까 후진 발음이 아니라 같은 발음으로 대해주는 거죠. 같은 발음으로 대해주니까 너무 의사소통이 잘 되는 거야. 그때부터. 네. 그래서 뭐 특히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이나 다 그래요. 뭐 제가 이제 ODD라는 이제 그 CD-ROM, DVD-ROM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PC에 장착하고 그런 거 있죠. CD 넣는 거. 요거가 이제 LG가 세계 1위입니다. 지금도. 근데 그거를 했어요, 제가. 네. 근데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새로운 신제품 개발하는데 일본 쪽에 계신 분이 엔지니어랑 대화를 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회의를 하는 석상이었었는데 제 전화가 아니라 회의를 하는 석상이었는데 이렇게 일본어는 이제 저는 1대1로 일본어로 하지만 이제 회의 석상에서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이제 뭐 영어로 막 하니까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뭐 그런 표현이 있었어요. 제가 이상하게 그게 기억이 남는데 backward writing 뭐 이런 게 있었어요. backward writing이라고 이게 뭐 이렇게 그러니까 상대방이 일본 엔지니어가 잘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꾸와도 라이팅 그러니까 다 상대방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뭐 인도 영어 뭐 중국어 영어 중국식 영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름대로 이제 맞춰주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콩글리시로 하니까 잘 알아들어요. 내가 콩글리시로 하니까 재패니스도 알아듣고 차이니스도 알아듣더라는 거죠. 왜? 발음이 좀 편하잖아. 이해하기가 좀 쉽잖아. 그렇죠? 그게 제가 개인적으로 경험한 글로비시입니다. 근데 글로비시에서 핵심은 발음을 대충 해도 된다. 문법이 틀려도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상대방의 소통하는 방식과 얼마나 맞춰주느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뭐 사랑하는 사람이 있냐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상대방이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면 가능하면 그런 식으로 맞춰주는 게 좋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부산 사투리를 쓴다면 부산 사투리를 내가 어설프게 따라하는 게 좀 뭐 그럴 수 있겠지만 그 뉘앙스나 그 느낌을 좀 반영해주면 좀 더 친근감이 빨리 생기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를 할 때도 뭐 일본어나 중국어나 다 마찬가지인데 내가 너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싶어. 그러려니까 내가 말을 네가 쓰는 말을 알고 싶어라는 관점에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내가 영어를 공부해야겠다는 어떤 그 이를 악는 다짐보다는 오히려 저 사람을 어떻게 더 잘해줄 수 있을까라는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공부나 어떤 그 훈련이나 이런 것도 훨씬 더 즐겁고 자연스럽고 일상적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 많아요. 제가 많은 이제 노력도 했고 공부도 하긴 했는데 제가 이제 쭉 이렇게 해서 이제 딱 이제 이렇게 묶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BIG.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사실은 좀 재미없어요. 제가 느끼면 그렇습니다. 베이직에서는 재미없어요. 베이직에서는 죽었다 생각하고 진짜 미친 듯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공부의 영역이에요. 그건 공부해야 됩니다. 제가 중국어를 처음에 공부할 때 중국어를 전공하는 제 친구랑 발음만 성조만 연습했어요. 발음하고 성조만. 심지어 이제 저는 일본어로 쳐요. 심지어는 지하철 타고 가면서 이 친구가 진짜 대단한 친구예요. 이 친구가 저한테 그래요. 야, 너 해봐. 이거예요. 사람들 다 쳐다보는데 하래.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했고요. 그래서 베이직에서는 정말 철저하게 기초를 다시 한번 다지고 리뷰하고 그때는 항상 내가 공부한다라는 자세로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터프리테이션.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모든 행위나 일이나 어떤 전공의 학업 같은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히 좀 내가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가 옆에 외국 영어를 쓰는 누군가가 있을 때 미국 사람이든 영국 사람이든 뭐 그 애들은 상관없어요. 그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이 사람한테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는 하겠다. 그런 마음을 한번 먹고 인터프리테이션 한번 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글로비시. 글로비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상대방의 방식을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겁니다. 아까 이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일부러 애티튜드를 그렇게 가집니다. 영어를 할 때는 좀 약간 프리하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일본어를 하게 되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중국어를 하면 알아 뭐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근데 그거는 다 뭐냐면 그냥 연기고 쇼고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의 느낌과 스타일에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BIG, Basic Interpretation, Globisi 이 세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이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영어를 학습하고 훈련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Big 여러분의 지금의 세계보다 bigger, 더 큰 세계를 만나는 그런 중요한 열쇠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러분의 밝은 그리고 큰 지구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끝내라고 안 그래도 끝내려고 했는데 그런 시대를 맞이하는 즐거운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